지금 김해공항 현장 상황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 일정을 마치고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수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환송 나온 우리 측 인사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하고 악수를 나눴고요. 그 뒤에 우리 외교부라든지 그다음에 군 관계자, 아마 공군 기지이기 때문에 공군 관계자하고도 악수를 나누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관계자의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도 설명을 드렸지만 케빈 킴이죠.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바로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악수를 나누는 분은 아마 주한 미군의 고위 간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한 미군 사령관인지는 저희가 확인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제 자신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올라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제 일본 방문을 마치고서 어제 오전에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국하는 그런 시간만 계산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만 24시간, 만 하루를 조금 넘은 시간, 한 25 내지 26시간 한국에 머물고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말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주에서, 그러니까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바로 경주로 이동을 했고요. 경주에서 부대 행사인 APEC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그 만찬 행사에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렇게 경주에서 다시 김해로 이동을 해서 방금 보셨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에 첫 미중 중미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저렇게 자신의 에어포스 1 비행기를 타고서 전용기를 타고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길을 막 밟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마 에어포스 1 곧 이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최병국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금 미중 중미 정상회담 이제 마쳤습니다. 곧 있으면 합의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은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압박, 관세 압박을 했는데 히토리오하고 대두로 이제 중국 측이 반격을 한 데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은 좀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치 국면에서는 아마 미국 쪽이 조금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동맹국은 그렇게 거세게 몰아세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관대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건 이제 그만큼 좀 중국의 파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정치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아주 진짜 박대하게 그동안의 이 협상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지금 본인의 처지가 난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트럼프로서는 이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합의를 비교적 낙관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합의하면 나중에 또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합의는 사실은 마지막에 돼야 되는데 자꾸 일정 기간 연장하고 하면서 유지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두 정상이 합의를 해도 이게 1년 단위로 어떻게 끝너가는 그래서 아마 스몰딜이라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1년 단위 일종의 이제 유예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일단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노킹 이 반 트럼프 캠페인을 덮어야 돼요. 그러면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들려서 수금하고 그걸 갖고 가서 홍보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러트링 상부장관은 계속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100% 이제 다 개방이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2028년 트럼프 어게인 본인은 수정헌법 고쳐서 삼선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 그거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네네. 미국 하원 의장만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본인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도 야 10년이라는 네. 10년이라는 장기 분할을 좀 허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연말 앞두고 미국은 물가가 걱정입니다. 네. 값싼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네. 하물며 크리스마스 트리조차도 네네. 두세 배 이상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 대두를 가장 크게 수입했던 중국이 대두 수입을 멈춤으로 해서 올해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네네. 그 불만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물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미국의 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 금리를 내렸는데요. 일종의 이제 빅컷이 아니고 이제 스몰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물가를 지금 장담할 수 없다. 그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완전히 잠재웠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이유를 댔더라고요. 이제 실업률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물가 문제를 얘기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물품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관세를 저렇게 왕창 부과를 해놓으니까 수입 물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미국의 물가 문제에 대해서 페드가 저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중국하고 적어도 일정 정도의 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현장 영상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호기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륙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한미 양측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뜨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곧 이륙을 할 것 같습니다.